네, 4월 16일 목요일이고요.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보증권 자산관리전략부의 박병창 이사님의 인사이트와 오늘은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예, 어제 제가 아침 방송 봤거든요. 예, 귀 아프시다고. 예, 뭐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병원 바로 가가지고요. 아 진짜요? 지금 귀 치료 어떠세요, 지금? 받고 네.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잘해주셨습니다. 3%에 보시는 분이네요. 아 진짜? 잘해주셔가지고 치료 받고 수행 받고 지금 괜찮으세요 했습니다. 지금? 예, 괜찮습니다. 오, 요즘 너무 좀 바쁘셔서 그런 거죠? 글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처음부터 좀 이거를 원래 끝에 드시게 하는데 드시고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홍삼 하나 예, 어떻게 감사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안 되겠어요. 이사님 너무 요새 무리하셔가지고. 네. 홍삼 하나 드시고 홍삼 이거 매일 먹으면 네. 좋죠. 인사이트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요거 저희가 맨 끝에 진행하는데 오늘은 안 되겠어요. 이사님 좀 굉장히 드시고. 진하네요. 네? 굉장히 진해요. 그렇죠. 그래요. 제가 매번 요즘에 드리는 첫 마디가 그거예요. 진하죠. 우리가 지금 이거 많이 먹어봤는데 이거 되게 진하네요. 이거는. 그렇죠. 예. 역시. 진하니까 뭔가 더 좋을 것 같은. 그러니까 이사님 몸이 빨리 회복되길 바라면서 제가 홍삼부터 드시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잠깐만 안내드리면 풍년보감 올데이 굿타임 골드인데 건강기능식품 인증 제품이고요. 한 포당 진세노사이드 15mg 정말 고함량 프리미엄으로 들어있어요. 요거 사전에 이사님이랑 말씀 안 나눴는데도 딱 드셔보시고 벌써 엄청 진하다고 하시잖아요. 저도 항상 그렇게 먹어보면 느끼거든요. 요게 다른 거보다 좀 진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느낍니다. 근데 부담 없이도 섭취 가능하도록 세심하게 조율한 맛이고요. 타사 대비해서 40~50% 저렴하게 거품 없는 가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피로회복, 면역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자, 요렇게 구성이 돼서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쇼핑백까지 제공이 되니까 여러분 건강도 챙기시고 선물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 건강 챙기시고 그러면 인사이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6,200도 넘어섰어요. 이제 최고점까지도 이 기세면은 가능한 거겠죠? 하이닉스가 신고가 돌파했고 먼저 네. 삼성전자도 지금 가까이 있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쵸. 뭐 미국이 또 신고가 돌파한 상황인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장이 뭐 미국보다 더 좋은 상황이었고요. 네. 지금 미국의 S&P 500의 차트를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침에는 이제 말로만 말씀을 드리니까 저녁에는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아침에는 이게 HTS를 띄우고 하는 게 아니라서요. 너무 그럼 좋아요. 한번 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요 흐름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제 여기 그대로 예전에 했던 그대로 있는데요. 이 박스권으로 그 전에 이게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시장이 박스권에 있었는데 이걸 돌파를 잘 못했어요. 네. 왜 돌파를 못했냐면 위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특별하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여기가 2026년 1월이지 않습니까? 1월부터 2월까지 이 박스권에 그냥 있었어요. 그리고 2월 28일 날 공습이 있었고 3월 첫째 주에 우리 시장 급격한 변동성을 주었지만 S&P 500은 크게 안 빠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더 많이 빠졌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3주차에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더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직전에 있던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가니까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해놨잖아요.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때 누가 많이 팔았다고요? 돈나무언니요. 라고 캐시우드. 얘기하는 네. 캐시우드가 뭐 매도를 하고 이거 그러니까 맞아요. 그분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펀드들은 기계적인 매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왜 보면은 반대 매매 나오면 저점 찍고 올라가듯이 이런 매물이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 매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뭘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가격이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전쟁 끝나지도 않았어요. 아무튼 악재가 나와서 그 악재 때문에 이만큼 빠졌다면 악재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다고요. 주식시장은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자리까지가 아니라 예. 그 이상을 간다. 예.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주식시장이 그런 곳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박스권을 있다가 만일 우리가 예전에도 500에서 1000까지 맨날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무슨 일 때문에 뭐
뭐랄까요, 뭐 시스템이나 이런 위기가 생겨서 밑으로 빠지잖아요. 그럼 밑에서 매수가 들어와서 그 위로 올라가는 속성을 좀 보이거든요. 이 박스권을. 이번에 똑같이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즉 여기서는 모멘텀이 없었는데 이렇게 빠지고 나서 많은 물량이 털리고 그리고 이 밑으로 빠지는 동안 떨어지는 동안 굉장히 그 풋매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랫방향으로 매도를 했었겠죠. 근데 여기서 터닝을 하면서 곧바로 쇼크팔이 나타나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시장은 더 세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S&P 500이 신고 지수를 경신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네. 여기 지금 없네요. 그냥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요. 그냥 장대 한목으로 오르면서 이번 4월에 21% 올랐어요. 지수가 21% 올랐거든요. 근데 당연히 미국에 있는 반도체도 굉장히 강했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수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고요. 메모리, 낸드 이쪽도 굉장히 강했던 예, 거잖아요. 낸드가 요즘에는 훨씬 더 그쵸.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고요. 네. 우리 시장 차트가 예, 보시면은 이것도 제가 낙서한 걸 하나도 안 지우고 그대로 있네요. 보시면 처음에 우리 앵커님하고 저하고 얘기할 때 네. 여기 이 개파락한 부분에 이거 5,791포인트 요거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때 앵커님 그렇게 맞아요. 그래줬어요. 얘를 안착하면 그다음은 신고가예요. 얘를 돌파하면서 안착하면 그다음에 신고가인데 지금 안착을 하잖아요. 여기 돌파했다가 밀려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는 돌파했다가 안 밀리고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신고가에 거의 임박한 상황이라서 지금 요 차트를 좀 보시고요. 지금 거의 임박한 상황인데요. 그 상황 속에서 SK하이닉스는 신고가가 먼저 나 있는 거고요. 네. SK하이닉스는 잠시만요. SK 이터넉스가 돼 있네. 잠시만요. 아, 이건 빨리 하려다 보니까 이터닉스요. 00660 하이닉스. 0 왜 안 눌러지죠? 뭔가요 이거? 뭔가 잘못됐나 봐요. 하이닉스 차트를 보여주려고 하셨는데 어쨌든 다음 주 실적 발표 앞두고 계속해서 좀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다. 오늘은 삼성전자보다는 약간은 좀 약했지만 그래도 상승세 이어갔어요. 돼요? 이사님? 됩니다. 요즘인데 지금 화면 같이 볼까요? 네, SK하이닉스고요. SK하이닉스는 이제 종고점 먼저 돌파했잖아요. 뭐 네. 사실 여러분께 그냥 말로 설명을 다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는 거랑은 굉장히 달라요. 네. 그래서 자기 눈으로 지금 확인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지수는 요 바로 아래에 있죠. 얘가 이제 먼저 올라왔던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시면 삼성전자는 지금 지수하고 똑같죠. 지수하고 똑같이 바로 아래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상황이라면은 삼성전자가 신고가 나는 상황이라면 곧바로 우리나라 지수도 신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아주 강하게 막 지금 2.2%인데 뭐 예전 같았으면 2%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인데 워낙에 요즘에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뭐 더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일부 종목이 따라 올라가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다시 강세 분위기가 됐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진짜 공감하는 게 1%, 2% 오르는 것도 잘한 건데 네, 맞습니다. 워낙에 시장이 몇 달 사이에 진짜 오르면 막 6, 7 막 이렇게도 올라가니까 1, 2%는 그냥 그랬구나 이래요. 너무 약간 좀 너무 도파민에 절여진 거 아닌가 싶기도 그렇죠. 해요. 매번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이걸 조심해야 되냐면요. 네. 만약에 이러다가 뭐 조금 0.5% 오르고 뭐 0.8% 빠르고 0.3% 오르고 0.3% 빠르고 이런 식으로 지루하게. 움직이면 답답해질 수 있어요. 그럼 그 답답함을 못 견디면 오버액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팔거나. 예전을 생각하면서 막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한다든지 또 공격적으로 매도하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큰 변동성이 있었던 특이한 경우였다. 이제부터는 큰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가 아닌 추세적인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최근에 또 포착되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저는 외국인 매수, 뭐 선물 매수 이쪽도 상당히 최근에는 그래도 지난달에 비해서 외국인 매수가 좀 찍히는 것 같아서 이거 긍정적인 거 아니에요? 네, 외국인들은 올해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외국인들 수급을 보시면요. 올해 1월 2일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월 2일서부터 3월 말까지의 수급을 보면은
69점 팔았습니다. 엄청나죠. 그렇지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같은 수량을 봐도 금액이 이제 크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70조 가까이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판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쵸.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판 것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1월서부터 2월 가는 동안 전 세계 글로벌 펀드들이 위험 자산을 줄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그 사이에 반도체가 급등했기 때문에 반도체 전체적인 비중 축소가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도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환율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환율이 지금 1,500원 위에서 약간 하향 안정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4월 들어서 지금 보시면 6.7조 6조 7천억 정도 순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판 금액도 워낙 많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온다면 환율 하향 안정화 된다면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을 떠받치는 또는 하락을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환율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환율이 하향 안정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뭐 1,200원, 1,100원 갈 수는 없겠지만 지금 1,47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여전히 좀 경계심이 있긴 하지만 1,400원 초반이나 1,400원 살짝 깰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환율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책 당국에서도 환율 안정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세 가지 말씀드려야겠네요. 하나는 우리 무역 수지가 엄청나게 좋은 상황인 그쵸. 거고 두 번째는 해외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시 회계하는 자금들 그러니까 소위 뭐, 리아 리아 계좌들이나 계좌? 네. 이런 계좌들에 의해서 우리 시장을 다시 사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도 뭐 뉴스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던데 미국은 달러 약세를 좀 선호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일본은 엔화 강세를 선호합니다. 우린 가만히 있어도 원하는 강세가 됩니다. 원하는 가만히만 있어도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으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만일 우리 시장이 워낙 강세가 된다면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이 언제 들어올까를 상당히 고민하고 있었는 상황이었는데 환율로 인해서 들어오지 못했다면 지금 이제 눈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개연성이 있고 또는 만약에 직전에 우리 시장이 한번 5,000포인트 초반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환율이 떨어졌으면 이렇게 안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아. 수십조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환율이 높았기 때문에 못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는 참 호기를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연동되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시장을 예전처럼 막 5천 깨고 3천 내려가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무리가 있다. 예전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진 상황인 거고 우리의 지금 위치 자체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그러면서 지수가 올라가는데 보탬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어떤 특이한 거요? 점은 어떤 거냐면요. 네. 시장이 오늘 지수를 보시면 지수가 오늘 상승을 하고 어제 좀 상승을 했었죠. 어제 상승하고 어제 네. 상승을 하고 근데 그 전에 1, 2, 3, 4일 동안 특히 요 3일 동안 옆으로 횡보했죠. 그러네요. 요 박스권으로 횡보하는데 선물 시장의 수급은 매수 우위더라고요, 계속. 외국인. 예.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매수를 좀 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저가 매수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매도에 쇼커버링 하는구나. 이렇게만 여러분께 제가 전해드렸어요. 우리 그 스파시와 이런 데 전해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어떤 모습을 나타냈냐면요. 오늘 아침에 이 흐름을 보면 이걸 분봉으로 보면요. 아침에 떠가지고 이게 지금 1분봉이라서 그런데 한 5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아침에 딱 뜬 상태에서 하루 종일 좀 이렇게 주춤거리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잘 보세요. 마지막에 갭으로 딱 뛰어났죠 위로. 오, 그러니까 종가 직전보다 더 떠서 끝난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을 마지막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선물의 5분봉 보시면 선물이 마지막 여기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딱 위에 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는 아마도 매도 포지션을 정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는 포지션들이 지금 구축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물 시장의 수급이 양호하게 바뀌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뭐 지금 사는 게 좀 성이 안 찰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몇 조씩 팔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들은 이제 프로그램으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시장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테마는 좀 약할 수 있고요.
대형주 위주로 움직입니다. 반도체 대형주, 자동차 대형주, 지주사 대형주, 증권 대형주 그런 쪽에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거든요. 그 사이에는 코스닥이나 아니면 개별 종목이 상대적으로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전체적으로 비중을 내가 지수 관련 대형주에 한 70% 돌았다. 그러면은 그쪽 비중으로 계속해서 거래를 가는 거고요. 근데 지수가 박스권에 있고 더 이상 못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테마 거래를 하겠다. 그러면 비중 자체를 그쪽에서 좀 더 치러야 되고 이런 상황이 조금씩은 해야 돼요. 전체를 그렇게 움직일 필요는 없지만은 전반적으로 조금씩은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수가 지금 2% 오르고 그러면서 좀 안정적으로 됐고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개별 종목에 보면 급락하는 종목도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요즘에 있습니다. 특히 오늘도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오늘 일부 종목들이 20% 이상 빠진 종목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뭐 어떤 거요? 오늘 같은 날. 통신 장비 이런 근데 거요? 하락한 종목을 얘기하면 기분 나쁘시니까 아. 예, 통신 장비나 그리고 네. 급등했던 종목들이 제약바이오에서 오늘 빠진 종목들이 네네. 있거든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올랐을 때 수급으로 올랐는데 수급은 그 밑바탕은 뭐였냐? ETF였어요. 코스닥에 있는 ETF였거든요. 그 수급으로 올린 종목들은 수급으로 밀리는 거예요. 개별 기업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가 오르면서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동시에 들어오는 게 좀 이어진다면 네. 테마 아니면 중소형주는 좀 약해지고 네. 대형주 위주로 갈 수 있다라는 네. 것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강의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사님께서 이 시간에는 오전과 다르게 시장에서 우리가 중심 잡을 수 있는 내용, 좋은 내용 많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사님 어느새 지금 전쟁 끝난 거 아닌데 예, 안 끝났어요. 종전 랠리로 예.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은 뭐 최고가 같고 예. 이게 약간 이제 약간의 좀 횡보하는 구간도 있긴 있지만 느낌상으로는 V자로 그냥 올라간 것 같거든요. 예, 최근 맞습니다. 며칠간에. 예.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예. 나중에 또 이렇게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예. 이제 경험치가 쌓이는 거잖아요. 예. 뭐 이런 부분들 오늘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자료 미리 받아보고 예. 너무 찔렸어요. 왜 네. 이렇게 팩폭을 하시는지 뭐 그런가요? 팩트 폭력을 오늘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좀 시작해 볼까요? 뭐 어떤 거 부분이 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일단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후에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요즘에 이제 세미나 많이 다니고 있는데 네. 세미나에서 그래도 한마디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을 좀 몇 가지를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요즘에 즐겨 막 생각이 많이 드니까 그때 즐겨 쓰는 말들이 있어요. 저희도. 네네네. 요즘 많이 쓰는 얘기는 뭐냐면 요번에 이제 전쟁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시장 밖에서 보는 거랑 시장 안은 정말 많이 다르다. 이번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계속해서 3월 동안에 시장 밖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곧 망할 것처럼 이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거고 뭐 전 세계 어머 디플레이션 딱 시작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디플레이션 얘기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예, 스태그플레이션 네. 얘기하고 막 그랬지 네. 않습니까? 네, 스태그플레이션 정정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네. 근데 주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 바라보는 거는 딱 두 가지를 봐요. 환율과 금리. 이 두 가지를 보고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거랑 안에서 보는 거랑 굉장히 많이 다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S&P 500을 다시 한번 보면은 얘가 시장 만약에 전쟁 때문에 빠졌으면 전쟁 끝나지도 않았지만 아무튼 그게 해소됐다 하더라도 여기 와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건 어떤 이론일까요? 이론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경험적인 인사이트입니다. 이론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네.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수급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나스닥이 11일째인가 상승인가 그렇습니다. 미국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이미 오래전부터 수급에 의해서 한번 매도치기 시작하면 계속 매도하고 쇼크오버 하면서 올라가면 또 계속 올라가고 이런 수급적 요인에서 등락이 엄청 심해졌어요. 요즘에 최장 랠리죠. 지금 11일이 최장 최장은 아니겠지만은 그래요? 아무튼 네. 역대급으로 지금 네. 올라가고 있는 걸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V장으로 올라가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이렇게 시장 밖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시장 안의 메커니즘이나 시장의 속성은 한번 다르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장의 속성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후 저녁에는 이런저런 것들을 좀 가져와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뭐 오늘 첫 페이지에 가지고 온 내용들은 또다시 지난주와 비슷하게 윌리엄 오닐의 얘기들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몇 가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윌리엄 오닐의 책 내용입니다. 그대로요. 네.
주가가 비싸 보이고 위험해 보이면 그 주식은 주가는 날아가고 주가 싸 보이면 지하로 갑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가 저 첫 문장부터가 너무 예. 가슴을 확 찌르더라고요. 근데 맞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맞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요번에 3월에 제가 여러분께 진짜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가이드 잘해줬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은 아, 그럼요. 왜냐하면 첫 번째 급락에는 사요. 반등을 주기 때문에 두 번째 하락하고 세 번째 하락하면은 거기서 줍줍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하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걸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비슷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줍줍이라는 표현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주가가 떨어져갖고 많이 싸면 이런 표현을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야 여기서 더 빠지겠어? 여기서 사면은 버티면 이게 나겠지.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거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주식시장에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고요. 신고가 나는 종목이 더 가고 신저가 나는 종목이 더 내려간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 주식시장의 속성이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또 어떤 거냐면 두 번째는 이제 최고의 주식은 낮은 PE할 수 없다는 거, 저포일 수 없다라는 거. 이미 고포인 종목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뭐 제약바이오의 파이프라인이 좋은 종목들이나 또는 신규술에 있는 우리 요즘 많이 뜨는 거 보면 우주항공주니 뭐 또는 로봇주니 이런 거 퍼가 엄청 높잖아요. 뭐 지금 테슬라 퍼 엄청 높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이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윌리엄 오닐은 최고의 운동 선수는 스타 플레이어들은 몸값이 낮을 수 없습니다. 몸값이 높아야지. 몸값이 높은 사람이 더 운동을 잘하고 더 득점을 잘 내는 것처럼 주식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사님, 예. 우리 반도체처럼 이익이 계속 올라가서 퍼가 낮아지는 이런 상황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그렇죠. 돼요? 이거는 이익이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네. PER이 좀 약간 낮아지는 다른 거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아. 이제 이익이 어느 순간에 가면서 이제 멀티플레이 주식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성장주로 가면 갈수록 이 표현은 뭐냐면 성장주들이 PR이 낮다. 그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장주들이 PR이 높다고 해서 이거 너무 고평가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의 이제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지금의 이제 이익 성장이 워낙에 크니까 이제 PR이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PR이 그걸 쫓아가야겠죠. 이거는요. 그런 표현을 좀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배당이나 PER이나 PBR 이런 데 너무 현혹되지 마라. 윌리엄 오닐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 아니고요. 네. 최고의 주식은 이익 증가율과 우수한 제품으로 나오는 거지 너무 이런 수치에 생각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을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글씨로 빨간색. 좀 썼습니다. 네. 당신이 알아야 할 투자자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시장이 말해줍니다. 시장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나는 이 반도체 부품은 시장이 틀렸어. 내가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약바이오 파이프라인 니들이 뭐라 알아 시장이 내가 알아.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집을 부리면 손해만 커진다. 대부분 당신이 틀렸고 시장이 옳다. 자만심과 고집을 버려라. 맨사 회원이라고 박사님이라고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저렇게 써 있어요? 맨사 회원이라고 예, 예. 돈을 버는 그 게 책 아니다? 그대로를 제가 오. 적어 온 거예요. 이렇게 적어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 순응하고 시장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큰 손실을 볼 때는 어떤 경우냐면요. 여기서 지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갈 때 저도 제가 만약에 실수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예요. 어떤 사람이 이게 보니까 제가 탐방을 가봤더니 이익이 이만큼 나고 있어. 그리고 우연찮게 봤더니 운용사의 얘네들도 여기 관심이 많고 요거 살려고 막 그러고 있어. 그리고 기업의 오너들도 주가가 너무 낮은 것 같아. 그래서 올리고 싶어. 그거 다 된 거 아니에요? 야, 됐다. 여기에 요번에 한번 베팅하자. 그래갖고 힘주어가지고 한번 안 돼요. 그 이상하게 그런 게 안 돼요. 진짜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오. 그런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의심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만 사요. 웬걸 또 그게 막 날아가 버리네. 우리 그런 경험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진짜 조금 산 거는 막 예, 날아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순응한다라는 얘기는 이 윌리엄 오닐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시장이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내가 거기서 대응을 하고 거기에 맞추는 거지.
시장이 올라가는데 이거 왜 이렇게 고평가야? 이거 말이 안 돼. 그러면서 나는 뭐 말고 또는 얘는 왜 이렇게 저평가야? 나는 얘는 그냥 사고 있으면 언젠가 오를 거야. 이렇게 거래하기에는 시장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고,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까지 읽어드리고 우려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네.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마음. 즉 이 표현이 뭐냐면 우리 줍줍을 하면서 추가 증거금 요구하는 게 뭐예요? 반대 매매가서 증거금이 부족이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에 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반대 매매 생각이 돼서 그 종목이 막 떨어져요. 그래서 나 이제 담보 부족이 돼요. 그러면 돈 어디서 빌려오고 단대 있는 거 가지고 다시 사고 그러다가 더 떨어지면 또 메워야 되고 더 떨어지면 또 메워 나중에 돈 없으면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그냥 계좌 폐쇄하고 그 현금 가지고 다시 복구할 자금을 남겨야 된다. 이게 추가 증거금이 요구되는 데까지 가면 안 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은 크게 손실을 안 나는 이유는 기계적으로 일정 수준이 되면 그냥 매도가 나가고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기관 투자가들은 오늘 무슨 악재가 나와서 막 팔았어요. 근데 그게 루머가 잘못됐어요. 루머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판단이 잘못됐어. 내일 뜨죠. 그럼 내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요. 그거 다시 삽니다 그냥.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유연하게 훨씬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개인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투자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 한 페이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혹시나 오해하거나 우려 상황이 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센 종목 막 사고 내려가는 맞아요. 종목은 팔고 그리고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 사고 따라가고 내려가는 종목 팔고 줍줍은 하지 말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은 진짜 좋은 주식이 눌림목을 보이거나 아니면 눌림목이 파는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많이 빠졌다가도 다시 갈 수 있고 그러면은 주식이라는 게 좋은 기업이 많이 빠졌을 때 사가지고 장기적으로 들고 있다가 큰 수익을 내고 이런 게 정석 투자 아니냐 이렇게 하면은 단기간에만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이러한 이론들은요. 이렇게 단기 거래를 하면서 사고 팔면서 올라가는 좀 막 그냥 사고 내려가는 좀 팔고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항상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일 먼저는 시황부터 하는 겁니다. 위험 관리는 시황으로 하는 거예요. 시황부터 판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황이 내가 적극적으로 투자해도 되는 거냐 아니면 내가 현금을 보수적으로 해야 되느냐 현금을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좀 뒤로 물러서서 거래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시황이냐 시황이 먼저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을 거래할 거냐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누구나 다 반도체 얘기하고 있는 거고 전력 에너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ESS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AI의 기술 혁신의 흐름과 그리고 정책의 흐름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서 거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래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관심 종목이 있다 보면은 그 안에서 종목이 나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SK 하이닉스다. 내가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선택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막 사요? 뭐 뜨는데 막 사고 뭐 빠지는데 막 팔고 막 그러나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움직이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내가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는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거나 손실을 가장 싸게, 가장 낮게 만들어가기 위한 스킬들은 이렇게 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 전 단계가 없고 이것만 갖고 거래한다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거래를 하는 전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전문 트레이더들이 있습니다. 그걸 트레이더라고 해요. 투자자라고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 98%는 그런 전문 트레이더가 아니에요. 또는 그런 전문 트레이더의 역량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트레이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면 그러면 막 뜨거서 어떤 종목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그럼 사고 그래서 물려.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다가 올라가네. 그럼 해피하고 더 떨어지네.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그냥 이런 거잖아요. 막연한 거잖아요. 그건 되게 그렇죠. 이게 막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주가가 시황이나 섹터나
그리고 이런 흐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조금만 판단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오늘은 좀 기다렸다가 아니면 오늘은 좀 사지 말아야겠다. 저는 어제 그 중간에 장중에 지금 제가 시황을 좀 보내드리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 오후에는 어떻게 보내드렸냐면은 이게 시장이 막 급등하고 이러면은 또 마음이 급해집니다.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 종목은 별로 안 움직이는데 저게 막 날아가네. 그럼 저기에 막 예, 그걸 탑승하고 보이고요. 싶은. 또는 네. 나는 요번에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현금을 만들어 놨어. 네네. 시장이 신고가 나네? 나는 현금 30% 40%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진짜 이런 걸 저는 그 말 되게 싫어하는데 뭐라 그래? 벼락거지? 남들은 돈 모으는데 나 혼자 돈 못 번다고 거지라고 표현하잖아요. 난 가만히 있었는데 예. 가난해졌어. 예, 근데 네. 저는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근데 아무튼 마음이 되게 급해진다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실수를 내동매매가 하죠. 됩니다. 그냥 사게 되고 아. 팔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약간만 뒤로 물러서 보자. 그리고 내 종목에서 어떤 게 더 가고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보고 며칠 동안 우리 주시장이 얼마나 오랜 동안 열리고 올해도 열리고 내년에도 올리고 하는데 그 2, 3일을 내가 지금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너무 급하게 마음 먹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다. 이런 기회는 표현을 좀 온다. 쓰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지금 오늘 이제 신고 뉴스 임박해 있고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강세를 보일 때는 주식을 사는 방법이 있고 약세를 보일 때 주식을 사는 방법이 있고 주식의 주가 움직이라는 게 시황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들이에요. 이런 책들이요. 그걸 제가 대변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딱 그런 시점이거든요. 네. 언제 하는 사이에 지금 거의 6,200, 6,300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급해지기에 딱 좋은 상황인데 그 다음 장표까지 가겠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의 화상을 피하다가 상표까지요. 예. 얼어 죽는다. 네. 이게 무시무시한 말 아니에요? 타오르는 불길을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피했더니 얼어 죽어. 이거 너무 무서운 말인데. 그냥 지난번에 한번 네. 말씀드렸지만요. 그냥 이거의 정답은 이겁니다. 항상 주도주가 있어야 된다. 항상 주도주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도주는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네. 엉뚱한 데 가가지고 아. 잊지 말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모든 사람이 수개월 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얘기하고 있고 반도체 가격을 좋다고. 얘기하고 이러고 있는데 나는 반도체는 안 하고 딴 데 가서 있어. 나는 계속 게임만 하고 있어. 엔터만 하고 있어. 나는 그런 있잖아요. 네네네. 나는 제약바이오만 하고 있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갈 수도 있지만 네. 주도주는 어쨌든 내 포지션에 있어야 무조건 된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항상 그래야지만 시장을 추종할 수 있고 시장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주도주를 피하면서 시장에서 수익 내기 되게 어렵습니다. 엔비디아가 2023년 1월서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아닌 그 당시에 SK하이닉스는 막 뜨는데 삼성전자는 못 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SK하이닉스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시장 수익률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근데 말하기가 쉽지 어려운 얘기냐면요. 이게 진짜 마음먹기에 다른 건데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뭐 엄청나게 힘들어졌지만 2차 전지가 그렇게 오르고 막 그랬을 때 2차 전지를 담지 않았던 우리 여의도의 애널리스트, 우리 운용자들은 전부 다 그해 말에 전부 다들 반성문 썼죠. 그건 아시죠? 반성문 썼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사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의도에서 들은 얘기들이 좀 있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보고 이랬을 때 좀 어려웠거든요. 네네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특히 가치투자의 펀드들은 사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 순위를 못 쫓아갔어요. 그 당시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조방원 갈 때도 그렇죠. 조방원 갈 때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최근에 들은 말은 없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난 9월서부터 막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등하기 직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얘기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담지 못했던 펀드들은 어떻겠습니까? 수익률이 또 수익률을 못 쫓아갔어요. 또 반송만 나왔었어요. 이번 올 초에. 이걸 못 해가지고 우리 이렇다. 근데 그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수한 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는 어디를 뭘 하겠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시장과 그리고 투자자들과 소통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 주도주를 추종하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근데 하물며 시장의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기관 투자가들도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전혀 엉뚱한 데 가가지고 남들 다 그렇게 했는데 혼자서 거기 딴 데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주도주에 내가 그냥 거기 몸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를 추구를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우려에 이거 혹시 오해할까봐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써 있네요. 제시리 보면은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도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자기 아는 사람 얘기를 한 건데요. 캘리포니아의 산 속에서 혼자 있고 거기에는 휴대폰도 안 터지고 그리고 뭐예요? 이 HTS나 이런 걸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다고 해요. 그럼 뉴스 같은 거 못 보겠네요. 네, 못 봤습니다. 속보 나중에 같은 거. 늦게 듣는 거예요. 네. 시세도 늦게 듣고 뉴스도 늦게 듣고 네. 뭐 신문이나 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다라는 얘기들을 전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책에서도 많이 봤고. 이번 전쟁도 예. 전쟁 발발 전에 예. 네, 가지고 있던 분들 그냥 쭉 만약에 뉴스 맞아요. 이런 상황을 그냥 안 듣고 있었으면 있었으면 예. 그냥 예. 그 수준까지 그 수준 또는 뭐 회복이네요. 좀 더 수익이 났을 거예요. 대부분 아. 주도 종목은 그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아까 그 SK 하이닉스가 지수보다 위에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수하고 똑같이 와 있죠. 근데 그거 밑에 있는 애들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력 에너지라든지 뭐 반도체 일부 종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지수보다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이걸 모르고 한 달 이상 어디 갔다 왔다 아예 안 보고 네. 그러면 뭔 일 있었나? 뭔 일 있었나? 그도 있겠죠. 그냥 비슷한 예, 수익이거나. 예. 근데 만약에 거기서 내가 위험 관리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막 사고 팔고 하고 네. 그랬으면은 이게 지금 보니까 내가 팔았던 게 이만큼 다시 올라갔네. 이런 우를 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그거를 썼다가 지금 칸을 2페이지로 만들려고 지웠는데 네. 세상의 모든 일은 굉장히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순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식 투자는 큰 변화에만 주목하고 그리고 약간은 느린 판단을 하면서 세세한 잔파도에 너무 왔다 갔다 하면은 흐름을 놓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그런 얘기하기 방송에서 굉장히 저도 위험을 감수하는 거지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큰 파도는 뭐라고요? AI. 네. 우리나라의 큰 파도는 거버넌스 개혁. 네. 그 사이에 있는 전쟁은 그냥 이벤트 잔파도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추정해야지 그렇게 따진다면 좀 더 느린 판단이나 좀 더 물러서서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리본모도 좀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 여기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제가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거 안 쓰는데요. 제가 그냥 박이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예전에 제 책들을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필명이 스펙큐였어요. 스펙큐. 스펙큐. 예, 왜 그렇게 했었냐면요. 그 예전 책들을 보면 스펙큐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그걸 쓰셨어요? 2000한 그래도 10몇 년도까지는 오. 젊었을 때는요. 지금보다 젊었을 때는 이제 스펙큐라는 걸 썼는데 네. 스펙큐가 뭐냐고 질문도 많이 하고 너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걸 오늘 진짜 오랜만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영어 여러분들이 지금 타이핑 한번 쳐보세요. speculate라고 있어요. speculate in stock이 뭐냐면 주식 투자하다입니다. speculate in stock이 주식 투자하다예요. 투자하다, 주식 투자. 여기 스탁이면 주식 투자하다고요. 네. 여기 스테이트, 리얼 스테이트 뭐 이렇게 들어가면 뭐 부동산이나 부동산. 자산 투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영어 사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speculate 뜻이 뭐냐면 영어 사전이 사색하다예요. 사색하다. 사색하다 하고 되게 웃기죠. 그리고 투기하다도 동시에 있어요. 그 동시에 되게 안 어울리는 뜻 두 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예전에 어렸을 때 이걸 보면서 바로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필명을 스펙큐로 한참 썼었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시장을 가만히 잘 쳐다보고 깊이 있게 쳐다보고 관찰하고 사색하고 그러다가 네. 한 번씩 내 타이밍을 잡는 것. 네. 이게 주식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주식 시장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깊이 있게 관찰하고 사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음.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스펙큐 박병창 이사님과 오랜만에 들으시겠어요. 예, 네. 예. 함께하는 이 시간이었고요. 진짜 요 시간 통해서 오전하고는 또 다르게 시장에 진짜 중심 잡아갈 수 있는 내용 많이 말씀해 주시니까 여러분 함께 많이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장중에 시황도 보내주시고 하니까 네, 이런 부분도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의도 인사이트 박병창 이사님의 인사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병창 이사님처럼 이렇게 구독 서비스 이용해서 시황 받아보시고 시장의 중심 잡아가 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3프로에서 구독자분들의 뭐 친구처럼 투자 가이드가 되어주고 계시는 김장렬 본부장님께서도 3프로 구독 서비스를 오픈을 하셨죠.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부터 김장렬 본부장님만의 초격차 인사이트까지 구독을 통해서 수강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미 많은 분들께서 수강을 하고 계신 박병창 이사님, 이선엽 대표님, 차영주 소장님, 장우진 작가님의 날카로운 시황 분석 교육 준비되어 있습니다. 5분의 투자 시그널 담긴 시황 분석 영상 강의 제공되겠고요. 매일 실시간으로 실시간 스팟 시황 분석 강의도 제공이 되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뒤이어서 김장렬 본부장님께서 테크 세션 또 자세하게 오늘 해주실 말씀 많다고 하네요. 정말 기대해 주시고요. 함께 해주시고 내일 저는 클로징벨 라이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